네, 애플이 야심차게 개발 중인 전기차 이른바 애플카 출시가 또 연기됐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더 걸리지만 목표는 완전 자율주행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더 낮아지는데요. 세계 최고의 IT 중 한 곳인 애플마저 자율주행을 사실상 포기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을 휩쓴 자율차의 저주부터 조금 전에 나온 테슬라 실적 소식까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먼저 애플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테슬라 실적이 또 유의미하게 나와서요. 이거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테슬라가 우리 시간으로 새벽 6시에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테슬라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우리 서학개미들의 관심도 워낙 크고 또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 있어서도 전기차와 배터리에 영향을 크게 주는 그만큼 관심이 높았는데요. 우선 한번 나온 실적을 찬찬히 한번 들여다보시죠. 테슬라가 공식 발표한 4분기 실적, 우선 이 경영지표에서 액면상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매출입니다. 물건을 팔아야 그다음에 이익이 생기든 손실이 생기든 그렇죠. 할 테니까요. 그래서 얼마만큼을 팔았느냐 보니까 4분기에 251억 7천만 달러어치를 팔았어요. 이게 뉴욕 증시의 전망치 256억 달러보다도 약 한 2억, 약 한 4억 3천만 달러가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매출이 생각보다 줄었다라는 이런 지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당 순이익, 이것이 이익 지표입니다. 수익성 지표라고 할 수 있죠. 이 수익성 지표는 한 주에 테슬라 주식 한 주당 0.73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또한 0.71달러로 떨어졌어요. 총 매출 이익률은 물건 판 것에서 얼마나 이익이 났느냐 이런데 이것은 예상보다는 좀 높았어요. 그런데 이 예상보다는 높았다고 그러지만 매출이 줄었기 때문에 이것은 매출을 분모에다가 놓고 한 거기 때문에 이익이 늘어나서 올라간 총 매출 이익률 지표라기보다는 매출 감소에 의한 지수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유의미한 지수로 보기가 어렵고요. 자, 영업이익률. 이 영업이익률은 이 전체적으로 8.2%로 4분기에 나타났는데 요게 그 1년 전인 2020년 4분기에 16%에 비해서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출은 줄고, 매출은 지난해 4분기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3% 늘었어요. 그러나 이제 뉴욕 증시 예상치보다 줄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업이익률은 예상보다도 줄고 또 실제 그 한 해 전보다도 줄었다. 그래서 테슬라가 뭐 아주 우려할 참사 수준은 아니지만 시장의 예상보다도 생각보다 조금 더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에 좀 실망감이 느껴지는 게 시간의 거래에서 6%뭐 넘게 빠졌다가 지금은 그래도 좀 낙폭을 줄이긴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반응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낙폭을 또 줄였다가 또 지금 막 보면 또 3% 이상으로 또 늘어나는 그 순간순간 그러니까 투자자들이나 뉴욕 증시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참 오락가락하는 그런 대목 같아요. 특히 이제 지금 이 순간에 그 컨퍼런스 콜이라는 이름으로 주주들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또 주가는 좀 여러 가지로 그 순간순간 조정을 받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가 올 들어서 주가가 워낙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요. 16% 이상 하락을 해 있기 때문에 뭐 웬만큼 어느 정도의 그 회복세를 보인다면 반전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기대도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나온 이 모간 스탠리 보고서 여기서는 지금 투자 의견에서는 여전히 매수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잡았어요. 그다음에 목표 주가도 380달러에서 345달러로 낮췄습니다. 목표 주가는 많이 낮췄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200달러 선 간당간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투매를 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 다만 종합 의견은
글로벌 모멘텀, 전기차의 모멘텀이 지금 정체가 되고 있고 또 현재 테슬라가 어떤 특정한 반기를 잡을 만한 그런 계기를 못 내고 있고 특히 공급 과잉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금 모간 스탠리 등은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론 머스크는 워낙 또 신출 귀몰하죠. 예, 하게 어떤 악재를 호재로 바꾸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 양반이기 때문에 뭐 완전히 그 테슬라가 꺼졌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뉴욕 증시 일각에서는 지금 매그니피센트 7, M7이라고 잘 나가는 7개 업체 여기에서 이제 테슬라하고 애플은 빼자. 두 회사가 악재가 있다라는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머스크의 또 반전의 한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아주 복합적인 상황입니다. 사실 비아디에 밀린 테슬라가 내년에 이제 보급형 모델 25,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300만 원 수준의 이제 보급형 모델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이게 또 시장 판도를 좀 바꿀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성능은 좋고 가격을 내릴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중국산을 다시 뒤집고 비아디에 빼앗긴 1등도 탈환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과연 가격을 내렸을 때 성능도 더 떨어지버리면 그것은 뭐 중국산 저가차나 다를 게 없다. 그런 면에서 결국은 요체는 성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가격을 내리는 데 있어서 현재 전기차의 구조의 특성을 보면 배터리 가격을 낮춰서 가격을 내리는 그것이 일반적이거든요. 물론 테슬라가 이런 패턴을 그대로 답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배터리 가격을 낮추면 배터리 성능 낮은 걸 하게 되면 결국 충전을 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배터리 성능이 떨어짐에 따라서 그만큼 소비자들의 불편도 클 수 있거든요. 특히 이번에 극한 한파가 닥쳐오면서 배터리가 제대로 잘 충전이 되지 않는 이 양극, 음극이 양쪽이 작동을 하면서 전기를 충전을 시키는데 날씨가 추우면 양극, 음극이 서로가 만나지 자체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 충전도 안 되고 방전이 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의 한계를 어떻게 넘어서느냐. 저가형 전기차의 기술 향상도 앞으로 테슬라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어떤 변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의 역대급 한파로 테슬라 소비자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다. 뭐 방전이 자주 돼가지고 길에 멈춰 있는 차들이 많다는 소식 저희도 전해드렸는데요. 국내 전기차 소비자분들이 올해 관심 가지실 소식을 꼽아 보자면 국내 올해 또 배터리 관련해서 전기차 값이 오른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이 우리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이 전반적으로 지금 줄어들거나 아예 철폐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배터리 차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그 중국산 값싼 배터리를 채용한 그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드는데 문제는 지금 한국에서 팔리고 있는 테슬라의 차 중에서 상당수가 이게 미제차가 아니라 사실 중국 차거든요.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만든 차인데 여기 또 중국산 값싼 배터리를 실어 온다 하면 보조금을 많이 못 받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테슬라는 한국에서 팔리는 차 가격이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뭐 이 문제도 테슬라 입장에서는 하나의 그 악재가 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생산성에 어떻게 성능 향상을 할 수 있느냐, 특히 배터리 부분에서 싸면서도 좋은 성능을 만들 수 있느냐가 아주 핵심 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못했던 애플카 이야기도 좀 넘어가 보죠. 애플이 이제 애플카 개발을 착수한 지가 10년인데 그동안의 출시 일정만 2번이 연기됐다는 말이죠. 이게 진짜 나오긴 할까요? 자, 지금 벌써 그 애플이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가 차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한 지가 구체적으로 얘기한 지가 10년이 됐고요. 그 전에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창업자. 지금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죠. 이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번 애플은 스마트폰으로 끝나지 않는다. 걸어 다니는, 그러니까 시중에 굴러다니는, 도로를 굴러다니는 거대한 스마트폰을 만들 것이다. 그게 바로 애플카입니다. 애플카를 타면 완전 자율차를 해서 그 안에서 누워 자면서 전화도 받고 또 그 안에 장착되어 있는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은행 업무도 하고, 그래서 꿈의 시대를 만들겠다. 이게 스티브 잡스의 사실 처음부터의 초기 꿈이기도 해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 이후에 애플카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은 됐는데 생각만큼 기술 개발이 안 돼서 언제 나올까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그동안에도 여러 번 나온다고 했다가 연기하고 이랬거든요. 자, 그런데 블룸버그 통신이 이와 관련해서 어떤 애플 전기차에 대해서, 전기 자율차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기 자율차에 대해서 어떤 업데이트된 소식을 전했는데요. 애플이 이르면, 그러니까 빨라도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2028년부터 독자적인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이다. 그럼 2027년까지는 전기차 시중에 나오기 어렵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애플은 그동안에 단계적으로 계속 연기하면서도 2년씩 이렇게 넘기고 2026년이면 이게 애플 전기차가 나오지 않을 것인가, 시중에서는 그렇게 기대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늦어졌다. 그래도 2028년이라도 나올 수 있다면 애플로서는 상당한 희망, 애플 본래의 꿈. 애플은 그 창고에 있던 거대한 IBM 컴퓨터를 노트북으로 만들고 그 노트북을 스마트폰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시중에 굴러다니는 차까지 가겠다. 이게 사실은 애플의 하나의 일관된 하나의 꿈이거든요. 그 꿈을 이룰 수가 있는데 블룸버그는 현재 애플이 개발하고 있는 그 자동차 자율카의 수준이 테슬라 정도 수준이다. 테슬라도 그동안에 전기차, 자율차 계속 해왔는데 다른 데보다 물론 앞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자율차 단계를 5단계 또는 6단계로 분류하는 데인데 적어도 5단계가 되면 사람이 옆에서 잠을 자더라도 차가 움직일 수 있어야 그때 이제 자율차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2단계 정도는 여전히 지금 요즘 테슬라에 자율차 기능이 있는 것처럼 핸들 잡고 계속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율차로서의 성능도 일부 들어왔지만 완전한 자율차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런 상태에서 애플이 만약에 이 애플카를 내놓으면 테슬라하고 정면 충돌을 해서 테슬라와 애플이 서로 둘 회사가 같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아예 앞선 스마트폰과 자율 기능을 연결한 획기적인 기술을 내놓지 않는 한 어중중한 기술을 내놓는 애플이나 테슬라 양쪽에 다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시장에서는 현재 애플카 프로젝트가 이대로는 그냥 도중에 철회될 수가 있다. 폐지될 수가 있다. 그런 불안한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의 주가도 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뭐 4년 후에 레벨 2단계 애플카가 나온다고 시장 반향이 얼마나 일어날지, 그 안에 다른 자율차들도 많이 속도를 낼 텐데요. 그게 좀 아리송하긴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좀 불안한 애플의 요소 중 하나가 비전 프로가 요즘에 사전 예약을 받고 있어서 반응이 좋다는데 이게 수리비가 굉장히 비싸요. 그렇습니다. 이 비전 프로 이제 눈에 끼고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을 넘나들면서 여러 어떤 업무를 볼 수 있는 저게요, 어떤 사실 미래를 좌우할 꿈의 IT 제품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문제는 이 제품의 가격이 워낙 비싸다. 한 46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그렇습니다. 예, 460만 원을 들여서 과연 어떤 유용성이 있을까? 연구 차원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상품이고 얼리 어댑터들한테는 환호하는 상품이기도 해요. 그런데 가격만 비싼 줄 알았더니 애플이 공시한 내용을 보니까 한번 수리를 하면 또 수백만 원을 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애플이 수리 가격이 높다는 걸 선전하려고 이 사실을 스스로 알린 건 아니고요. 한 번 고장나면 수리비가 엄청나게 높으니까 사실상의 보험인 애플케어에 가입하라. 그럼 66만 원만 내면 40만 원에 수리를 해주겠다. 이걸 선전하려고 했었는데 시장에서는 그걸 안 보는 것이죠. 보통 하늘에 달을 가르칠 때 달 자체가 의미가 있을 때는 달을 봅니다만 가르치는 손에 털이 났다든지 악마의 손이 나든지 이러면 그 손을 지켜보는 것이요. 비슷한 맞는 비유시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수리 비용만 수백만 원이야?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정폭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비전 프로가 대중화가 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2월 1일 날 본 상품이 나오면 그 앞으로 뭐 잘 될지 어떤 판도가 깔릴 것으로 보면 일단 사전 예약에서는요 폭발적인 인기를 걸어서 얼리 어댑터들이 나서는 바람에 사전 예약 물량은 지금 다 팔렸습니다. 수리비가 비싸니까 고장 내지 말고 아껴서 잘 써라 뭐 이런 뜻이 있지는 않을까요? 예, 그런 뜻도 동시에 담고 있겠죠. 그러나 이제 메인 것은 애플케어라는 우리 이런 보험 제도 있으니까 60만 원만 내면 큰 사고도 아주 싸게 커버할 수 있어. 이것을 선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험사도 아니고 그게 본이라면 좀 주객이 전도된 듯한 그런 느낌도 주네요. 네, 애플 얘기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증시 이야기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 2차 전지와 반도체 산업의 업황 전망이 엇갈리면서 시가총액 기준 종목별 순위도 좀 급변동하고 있는데요. SK가 하이닉스 효과에 힘입어서 시가총액 2위 자리를 다시 탈환을 했습니다. 박사님, SK그룹이 LG그룹 시총 다시 역전을 했죠. 예, 이렇게 재벌들의 시가총액 판도가 빨리 변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요. 그만큼 지금 산업의 구조가 급변하고 있고 그 기업들도 이 산업 구조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를 보여주는 한 단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2년 전에 LG가 그룹 전체 시가총액이라면 그래서 LG의 경우 시가총액은 LG가 상장한 회사 모든 주식의 주식 수에다가 가격을 곱한 건데요.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돈이 있어서 LG그룹을 모두 몽땅 사버리겠다 했을 경우에 지불해야 되는 돈이 비용이죠. 바로 LG의 시가총액이거든요. 뭐 회사의 덩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LG가 2위로 올라섰더랬는데 SK가 최근에 역전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나라의 재계 판도는 시가총액을 볼 때 삼성 1위, 2등이 SK, 3등이 LG다 이렇게 또 순위가 뒤바뀌었는데요.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SK는 하이닉스 쪽이 하이닉스가 HBM이라는 그 고대역 반도체 이게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고대역 반도체 부분에서 가장 앞서가 있고 지금도 앞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올랐는데 반해서 LG가 비장의 카드로 내세웠던 LG 엔솔은 배터리 만드는 원래 LG 화학에서 그 악명 높은 쪼개기 상장해서 나온 회사인데요. 2년 전만 하더라도 배터리에 대한 선풍적 효과를 힘입어서 LG 엔솔이 시가총액 2위까지 껑충 올랐거든요. 그래서 역전이 된 건데 지금 LG 엔솔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SK 하이닉스는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는 뜨고 배터리는 지는 그 현상이 SK를 2등으로 올리고 LG를 3등으로 끌어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각 그룹 대장주의 어떤 희비가 갈린 게 그룹 전체 시총 변화를 이끌어낸 그런 사례네요.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반도체 또 변수가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이제 경선에서 우세 판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또 반도체에는 악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배터리도 동시에 또 악재예요. 그것도 그러네요. 예, 이 트럼프가 오면 우리나라의 주력 업체들이 여러 가지로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신재생 에너지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기존에 화석연료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 배터리나 전기차가 충격을 받게 되고 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요.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해서 야 중국에 팔지 마 이러면 삼성이나 SK는 중국의 생산 기지를 좀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데 중국에 안 팔면 회사가 고사되지 않습니까? 중국에 또 팔 수 있다 하더라도 반도체 만드는 장비를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나 SK에 안 넘기면 팔지 마 하게 되면 또 타격을 받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트럼프의 공포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 특히 이제 SK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가 상당히 그 어떤 HBM 등을 통해서 주목을 받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인텔의 낸드 플래시 중국 공장을 인수를 했잖아요. 아직도 완전히 지금 인수 대금도 다 완전히 정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비싸게 샀다고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그 공장에 어떤 새로운 반도체 장비도 제대로 안 들여온다 이러면 SK 하이닉스도 큰 악재를 맞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 기업하는 사람들 한치 뭐 고민이 한두 개가 아닌데 특히 트럼프의 공포가 한국의 반도체와 또는 배터리, 전기차에 큰 변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미국 대선판들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죠. 지금 이제 2, 3위는 이렇게 시총 순위가 바뀌었지만 1위인 삼성전자는 그대로잖아요. 근데 이렇게 굳건한 뭐 시가총액 1위를 유지하는 이런 추세가 뭐 나라별로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시가총액 1위를 보면요. 그 나라의 산업 판도를 아는데 상당히 도움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위 기업도 이제 우리나라는 부동의 1위로 삼성전자가 오랜 기간 동안 1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삼성전자도 처음부터 1등을 한 건 아닙니다. 원래 현대차가 1등을 한 경우도 많았었는데 뭐 상당히 오래전에 역전이 됐죠. 그런데 나라별로 어떤 기업이 잘 나가고 있느냐를 보면 한번 그 나라를 그 나라 산업을 들여다보는 데 좀 도움이 되는데요. 대만은 TSMC 이거 아시아 1등이기도 해요. 한국은 삼성전자, 미국은 지금 애플인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1등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중국은 여전히 술이네요. 마오타이지요. 네. 지금 뭐 자 경제도 어렵고 부동산도 어렵고 하니까 술 먹고 좀 그 잊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너무 비싸서 그럴 수 없는 술인데. 맞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일본의 토요타가 요즘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돌풍. 그다음에 프랑스는 루이비통인데요. 요게 지금 조금씩 지금 저 흔들리고 있어요. 루이비통 지위가. 그다음에 뭐 사우디 아람코 또 인도의 릴라이언스 뭐 이런 회사들 같이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아 증시에서는 1등이 TSMC, 2등이 삼성전자, 3등이 토요타인데요. 최근에 상승률만 놓고 보면 토요타가 아주 눈부신 그런 주목할 만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등이긴 하지만 1등이랑 격차가 큰 2등이라는 점도 그렇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이긴 잘못하면 뒤집힐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